자, 15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조건은 따져봐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라면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 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절대값을 풀어버렸을 때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3은 9죠? 그래서 x는 9보단 작거나 같다. 일단 범위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아까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랬거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정수는 3부터 9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3, 4, 5, 6, 7, 8, 9 이렇게 7개가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A하고 3A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가능은 할 건데, 얘들을 더했을 때 그래 여기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똑같은 게 존재하니까 요 자체가 나한테 뭐가 된다? 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공통 범위에 존재하는 정수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누가 더 큰 놈이지? 부터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럼 내가 이제 3A 더하기 1이 더 큰 놈이다 라고 관찰을 해보겠다 이거야.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A는 음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A가 음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수 A의 합이랬으니까 뭐 우리 정수 중에 제일 큰 놈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공통범위 생길 수 있어? 그 불가능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A가 음수가 되면은 절대 공통범위가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A가 음수일 땐 우리 안 하겠습니다. 왜? 모순이니까. 그럼 다음. 그럼 이제 A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물론 A가 0일 때도 볼 필요는 없죠. 왜냐면 A가 0이라면 0과 1 사이랬는데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A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돼도 1, 여기 4거든. 1과 4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가볼게요, 한번. A가 1이라고 한다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얘기죠. 그럼 내가 만족하는 공통범위가 누구야? 3하고 4.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A가 1일 때에는 괜찮아요. 자, 그럼 누군가는 얘기하겠지. 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나요? 물론 뭐 그래도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2를 집어넣었다 생각해 볼게요. 이거 봐봐요. 얘네들 차이가 2A 플러스 1이지. 만약에 선생님이 A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값이 얼마냐면 7이에요. 7.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이 사이에서 대충 잡았을 때 값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 이거야. 우린 공통범위에 존재하는 게 두 개만 존재해야 되는데 얘 지금 구간 길이가 나한테는 7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 이상 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A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볼게. 2를 집어넣으면 방금 뭐라 했어요?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미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공통범위에 존재하는 정수가 두 개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3집 마찬가지야. 3 집어넣어도 3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어마무시하죠? 4 집어넣어도 4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 13보다 작거나 같다.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해봐야 되냐? 우리 방금 전에 1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됐어? 앞에 두 놈을 내가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쭉 갔을 때 뒤에 두 놈을 건지게끔 세팅하면 되죠. 오케이?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누구? 1번, 2번.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7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지.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붕어 박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A가 7일 때라고 해버리면 7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7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8, 9가 들어가려면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그 범위 안에서 정수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존재하는 A가 누구? 8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 A는 1 또는 8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9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정도는 충분히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이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갈게요. 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을 보시면은 당시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을 봤을 때 p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의 합은 7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가조건에서는 그런 얘기죠. p2 더하기 p3가 7이다. 자, 여기까지만 써놓고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px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1 마이너스 r2가 5다라고 적혀 있다고요. 자, 이 나조건에서는 뭘 알 수 있냐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겠죠. 지금 그놈을 rx라고 봤고, 근데 문제에서는 r1 마이너스 r2가 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rx를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렇게로 썼다 해보자. 자, 그러면 문제에서 r1-r2가 얼마? 5다라고 되어 있네. 실제로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되네. 근데 b는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a가 5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a가 일단 마이너스 5구나. 여기까지 한번 캐치는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좋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좀만 더, 그럼 r1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가 rx가 누구인지 표현을 했고, 얘가 어떻게 등장한 친구였냐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니까 그거 이렇게 쓸게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 rx를 우린 지금부터는 ax 더하기 b예요 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족권에서 뭐 하래요? p2하고 p3를 더했을 때 7 나온다라 했거든? 그럼 실제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 2a 더하기 b하고 3a 더하기 b를 했더니 7 나왔다라는 거였구나. 근데 아까 a가 얼마? 마이너스 5였거든. 그럼 5a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2b를 7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였군. 넘겼을 때는 32가 되니까 우리 b의 값은 16이에요 라고 쓸 수가 있대. 저렇게 a, b를 구했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r1의 값을 구하랬네. 자, r1은 a 더하기 b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11이 정답입니다. 자, 기말고사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다시 복습은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1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어서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당식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당식 px로 나누었을 때 각각 나머지가 rx, 2배의 rx, 3배의 rx다. 이 문제에서는 p, 3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일단은 뭔가 좀 맨 마지막 번째 rx, 2rx, 3rx를 보면은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뭐 하면 돼? 일단은 나와 있는 정보를 써보는 거죠. 첫 번째 정보가 뭐였어?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를 누구로? px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어요. 그냥 q1x라고 쓸래요. 그럴 거고 나머지가 rx다라고 했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x 세제곱 더하기 8x의 제곱 더하기 3x를 여전히 px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요. 이번엔 나머지가 2배의 rx다라고 한대. 마지막 5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여전히 px로 나누었을 때 몫은 q3x라고 가정할 거고 나머지가 3rx다 라고 되어 있는 요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려냐면 그럼 우리 저 p3의 값 좀 구해볼래? 이게 포인트네. 결국 이제 px가 누구냐를 물어본 거죠. 근데 봐봐. 항상 이럴 때는 내가 모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집중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뭐가 떠오르냐면 일단 여기만 봤을 때는
뭔가 연립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사라지게 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사실 이렇게 가야죠. 선생님이 여기를 1번씩, 2번씩, 3번씩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할래. 선생님이 1번씩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2번씩을 지울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RX 부분은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천천히 가볼게요. 4 빼기 3 x 세제곱, 6 빼기 8 마이너스 2x의 제곱, 다음에 여기 얼마? 2 빼기 3 마이너스 x, 그리고 나서 더하기 2래요. 누가? 요 계산한 게. 그러면 여기 날아갔죠? 날아가고 우변에서 관찰되는 포인트는 px로 묶인, 다시 말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중괄호 안에 쓰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뭐 관심 둘 필요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모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집중하면 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뭐 해볼 거냐면은 이번에 3번 하는 것은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1번하고 3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1번에다가 곱하기 3을 할 거고요. 여기서 3번을 지울 거야. 자, 낚시 해보자. 6 빼기 5니까 x의 세제곱. 다음 9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다음 3x 빼기 3x네요. 제로. 다음에 3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4다라고 쓸겠대.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대로 가볼게요.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네. 자, 그럼 우린 뭘 봐야 될까?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쓸 때 이미 저거 봐라 이런다고, 그죠? 아니,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여요. 다음 두 번째, 우변에 관찰된 포인트가 뭐야? px가 관찰되거든? 근데 그 문제에서 px가 몇 차례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최고 차항계의 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 밑줄 친 부분의 저 두 개의 다항식을 선생님이 인수분해 볼게요. 첫 번째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뭐 조리제법을 통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써서요.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1, 마일, 마이, 제로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인수분의 결과 그 인수들이 x 마이너스 1과 바로 쓸게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px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있다? 그렇죠. 3개 있다. 이렇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일 수도 있으니까 3개다. 근데 그 중에 뭐가 문제는 아직은 몰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자, 1, 마3 없어요. 그 다음에 4예요 라고 쓰겠대.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1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1, 마4, 4, 마4, 제로가 된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럼 될 수 있는 px의 경우는요, 완전 제곱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곱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이미 앞서서 3개의 경우를 봤거든. 그러면 두 놈의 공통 범위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그렇죠. x 플러스 1 하나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가 px가 되네. 따라서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p 3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 했으니까 4 곱하기 1은 4 해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서 선분 PC의 연장선 위에 BF하고 CG가 같도록 두 점 FG를 잡는다. 뭐 그래요. 다음에 선분 FG를 한 변으로 하고 점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EFG가 선분 AD와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요. 보이네. 그렇게 H하고 J인가 봐요. 선분 EF가 선분 AD,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각각 HI라고 하고,
선분 EG가 선분 AD, 선분 CD와 만나는 점을 각각 JK라고 하자. 뭐 여기까지 뭐 선생님이 뭐 성심성의껏 읽었지만 사실은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EHJ의 넓이와 삼각형 AIH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뻔한 스토리였지만 결국은 색칠되어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 근데 거기서 주어진 것 중에 유일한 숫자는 2밖에 없었고요. 아까 두 번째 줄 보니까 BF하고 CG가 같다라는 것은 대칭을 유지하면서 정삼각형이 그렇게 들어간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던 그 도형들 있잖아요. 그 도형들의 성질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아직 내가 중학교 기하학이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 뭐 최소한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도형 공부는 해주셔야 돼. 다 뭐 장호하게 문제 풀려는 건 아니에요. 정의, 성질만 공부를 해도 우리 고등부 공부하는 건 충분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아무튼 이제 서론이 길었고요. 결국 이제 뭐냐면 정사각형이 요렇게럼 존재하는데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날아간대요. 요렇게럼 날아간대요. 뭐 그림은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결국은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저 변들을 어떤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주어진 정보가 뭐였습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다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주었거든요. and 여기의 길이하고 이거의 길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싹 쪼개버렸을 때 1이구나까지의 문제에서 주었을 것 같아요. 자,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은요.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요. 2대1 때 루트 3 정도는 써보겠다라는 마인드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요. 좀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할래요. 이 부분을 A라고 잡아버리겠다라고 하면 2대1 때 루트 3이니까 이 부분을 2A라고 쓰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뭐라고 쓰겠다고? 그렇죠. 루트 3A로 볼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위에 나와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 정도는 충분히 A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이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반 쪼갰으니까 1에서 A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1-A다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고 자, 역시 2대 1대 루트 3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저놈의 루트 3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요 상태라고.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누구의 제곱? 2a의 제곱. 그러면 4a의 제곱이에요 라고 쓸래요. 괜찮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1-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 봐. 자, 다음에 우린 결국 여기서 뭐가 보여요? a에 대한 2차 함수가 보인다 이거죠. 그럼 나는 뭐 할 것 같아? 나라면 묻겠죠. 간단하게 항상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눈에 보인다 이거야. 수학은 무슨 싸움인데? 모양 싸움이니까요. 가보자. 2분의 루트 3을 요렇게 썼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 뭐 나와? 2a제곱 나와요. 2a제곱이 싹 나올 거고 얘 그냥 뭐 전개한 거 딱 써버리면 돼.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미 암산으로 끝났겠죠. 선생님은 뭐 늙어가지고. 2분의 3에다가 이쪽 자리에 3a제곱 더하기 빼기 2a 더하기 1이네. 3a 제곱?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늙었지만 나도 한번 해볼래. 뭐를?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1 있죠? 곱해서 바깥으로 보냈다고 쳐버리고 and 두 번째.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요. 여기 아무튼 간에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니까요. 내가 3으로 묶었다라고 보면 a 제곱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a죠.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 a제곱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없었던 친구가 생겼거든요. 뭐 9분의 1이 생겼잖아. 그럼 여기 뭐 보니까 여기 2분의 9가 있네. 그럼 내가 뭐 하면 돼? 빼기 하면 되겠지.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어요? 넓이의 최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소 값을 구하면 되는데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죠? 맞아요. 난 분명 실수했을 거야. 그거 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갈게요. 그냥 3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이고 더하기 1인가 봐. 그럼 내가 2분의 3을 바깥으로 썼다고 가정해보고 이쪽 자리에서 3으로 묶어버렸을 때 a-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요 놈의 제곱에서 아까 여기 플러스 9분의 1 없었던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을 얘랑 계산해서 이렇게 더 넘겨주자면 이쪽 파트에서 1 빼기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될 거예요. 괜찮? 실제로 계산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괄호를 쳐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최소값이라는 것은 3분의 2하고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림만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워 보인다 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쪼개보면은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9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어서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와 b. 자, 여기서 봐요. 잠깐 끊어서 a랑 b를 보면요. x, y 좌표가 똑같거든요. t제곱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a, b인가가. 근데 한 놈은 마이너스 t고 한 놈은 t인 걸 보니까 t가 양수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양 사이드에 있는 y축을 기준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더 읽어볼게요. 에 대하여 선분 a, b를 한 변으로 하고 있고 두 점 C, D를 꼭 시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C, DB가 있다. 삼각형 AOB의 넓이는 S1, COD의 넓이는 S2라고 하자.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S1 대 S2가 5대 1이라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가 봐요. 결국은 T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T가 뭐 한 개는 아닌가 봐요.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아까 문제에서 말한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y는 x제곱인 그래프를 한번 쓱 그려보고요. 다음 두 번째, 높이가 같은 a, b가 있었거든. 그걸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쳐버리지 뭐. 다음,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c하고 d를 잡아가지고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봐야 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C하고 D 하면 되나 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가 이제 원점이니까요. AOB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COD의 넓이를 S2라고 볼래. 그럼 난 이제 뭐 아까 T가 나와 있으니까 요 한 변의 길이가 나한테 얼마겠어요, 여기? 2t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뭐다? t제곱이다라고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보게 되면 결국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5대1이 주었잖아요. 우리가 넓이의 비가 나와 있을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도형인가? 아닌가? 근데 이 문제는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닮은 도형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놈의 공통점이 있죠. 밑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야. 자,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곧 뭐랑 똑같다고? 높이의 비와 같다라 했습니다. 역시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S1의 높이를 먼저 설정을 해볼 거야. 어떻게? 그냥 뭐 원점이니까 여기서 t제곱이에요 라고 쓰겠죠.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는 뭐로 볼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t였거든? 아니죠. 맞는데요?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2t니까요. 자, 2t인데 2t에서 뭘 빼면 돼? t제곱을 빼기만 하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요놈 대 요놈이 몇 대면? 5대 1이란 얘기야. 그 얘기는 요놈의 5배를 한 놈이 얘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써보자. 여기에 5배를 한 놈은 ct-5t 제곱이고요. 그게 t제곱과 같을 때 물론 t는 양수고요. 자, t가 양수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야? 양변의 t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t로 나눠준 상태에서
마이너스 5t를 이항했으니까 6t가 되겠고 이때 발생하는 t의 값은 얼마? 3분의 5예요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누군가는 질문을 하겠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하나밖에 경우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문제 보시면요. 아무튼 간에 문제는 COD의 넓이가 더 작기는 해.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넓지 그렸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선생님 얼굴처럼 갸름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누구야? 갸름하다 웃은 사람 누구야 저거? 자, 아무튼 여기에 A, B를 잡아버리자면 요렇게럼 내가 정사각형을 내렸을 때 원점,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CD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똑같아.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CG이기 때문에 요 넓이가 S2, 그 다음에 요 넓이가 S1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 문제에선 t제곱이에요 라고 보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나한테 얼마? 2t다. 그렇기 때문에 COD의 넓이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까랑 반대로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써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요노마의 5배가 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5t제곱 마이너스 10t가 t제곱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t는 0이 아닌 양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t를 나누어 준 후 계산을 해버리면 4t가 10, 즉 t는 2분의 5예요 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래.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5로 묶었을 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5죠? 6분의 5니까 정답은 6분의 25가 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틀린 친구들이라면 아마 첫 번째 요 정도까지는 그림을 그려봤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근데 요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이제 2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0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대값 m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mn에 대해서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mn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절대값 m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m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다음 두 번째,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상대적으로 좀 덜 빡센 그냥 10 이하의 자연수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그 다음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요. m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m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n과 x-3이 0보다 작아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래. 자, 그랬을 때 문제 보시면은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개수가 1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m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n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통 범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n 같은 경우가 여기 m 값은 상수에 있는 것도 있고 x의 개수인 요 m도 있단 말이에요. 저 m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부등식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거 우리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캐치를 해봐야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앞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둘 중에 한 놈이 그래도 딱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수의 개수를 정할 수 있었거든요. 뭐 아까 예를 들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3, 4, 5, 6, 7, 8, 9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공통인 두 개를 앞에서 끊든 뒤에서 끊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n이 움직이는 친구다 보니까 n의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정수가 달라지는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장황하게 뭘 쓰고 맨 마지막에 m과 n을 뭐 집어넣어서 뭘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이 문제가 정수 그리고 자연수잖아요. 그럼 자연수를 집어넣어 보면서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 오케이.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에서 자연수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한 땀 한 땀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순서상계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볼게요. 일단 아무튼 m값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지? 그럼 내가 이제 어디가 포인트냐? 일단 기준이죠.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얘가 n분의 3이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m이래. 여기는 n과 3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래.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한 땀 한 땀 집어넣어 먹기로 했죠. n은 10 이하의 자연수다 보니까 그냥 끽해야 10개 정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가보자고. 만약에 내가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n이 1이야?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다시 말하면 이 공통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아까 한 개라 했죠? 그 한 개가 바로 누구다? 2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통인 정수가 2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 범위 안에 2가 들어가도록 설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m값이 양수냐 음수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따져보는 거지. 만약 우리 m값이 양수다 라고 해버리면 지금 이 범위는 오므라지는 범위가 아니고 벌어지는 범위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m값은 음수 쪽을 가리키고 있는 친구니까 사실상 우리가 궁금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n분의 3 자체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고, 자, 또한 동시에 아까 공통정수가 누구라고? 2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n분의 3이라는 친구는 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될까? 그렇죠. 왼쪽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뻗어 나가는 친구다 보니까 이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왼쪽엔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문제에서 보시면요. 등호가 보여 있거든. 그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등호를 사용해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관찰이 됐다. 그러면 우리 m값은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그럼 1.5 이상이란 얘기니까 아까 문제에서는 5 이하를 했으니 누구? 2, 3, 4, 5 저 4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에 나올 수 있는 m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m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자, m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벌어지는 범위가 아니고 오므라지는 범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는 얼마? 오른쪽 가는 양수고. 이게 음수인 거지. 그럼 그런 상태에서 다시 관찰을 해보자면 이 상태에서 공통정수가 2개다 라고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가 포함되도록 세팅하면 되는데, 자, 봐봐요. m값이 0보다 작지. 그러면은 n분의 3은 음수니까 사실 얘도 나의 관심 바뀌지. 그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뭐다? 양수인 마이너스 m이다. 저 마이너스 m2 이렇게 2가 존재하고 있다면 오른쪽에 마이너스 m이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똑같아요. 부등호에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미안해요. 작거나 같다지. 자, 그럼 만족할 수 있는 m값은 누구? 마이너스 범위에서 2, 3, 4, 5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래서 n이 1일 때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순서상 개수가 총 몇 개다? 8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볼게. 자,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나 하는 거 오래 걸리는데 못하겠어요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봐봐. n이 2일 때 봐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공통정수가 있을 수 없어요. 제외. n이 3이다. 당연히 존재할 수 없죠. n이 4다.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 3, 4는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누구부터 보자고? 그럼 이제 5부터 보자 이거지. 됐죠? 자, n이 5다라고 볼게요. 자, n이 5다라는 것은 이제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 다시 말하면 공통정, 아우 미치겠다, 이 벌레 뭐냐, 공통정수가 4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포함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우리 m값은 0보다 크다부터 해볼까요? 자, m값은 0보다 커요 라고 보자면 뭐 이런 얘기네. 이번엔 공통정수가 4거든. 나 이 벌레 미쳐버리겠네. 자, 여기가 4다 라고 해버리면 벌어지는 범위다 보니까 저 n분의 3, 저 n분의 3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존재해야 한다 라는 거지. 괜찮? 자, 그랬을 때 얘 죽일까? 자, 이 상황에서 범위가 요렇게럼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n분의 3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4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때 m값의 범위는 크거나 같아요. 4분의 3보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4개였지만 지금은 1도 포함하기 때문에 5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n이 5일 때 5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반면에 m값이 0보다 작을 때를 볼까? 자, m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뭐 똑같은 방법이겠죠? 여기다가 이제 4를 잡아놨을 때 이제 4가 포함되도록 마이너스 5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인 거죠. 그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m값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작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 봐. 됐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4 작거나 같다. 자, 몇 개야? 2개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이렇게 2개가 존재합니다. 됐습니다. 자, 규래요. 좀 더 가볼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n이 6일 때. 자, 느껴지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n이 6일 때라는 것은 뭐가 포인트냐면 3하고 6 사이에 이제 정수가 2개가 존재한다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공통정수가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4하고 6이 있다고 쳐볼게. 만약에 m값이 0보다 큰 수라면 벌어지는 범위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쭉 이런 느낌이니까 m은 n분의 3이라는 친구는 이런 데에 존재하고 있어줘야 돼. 그 얘기는 4보다는 뭐해?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m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소 1부터 최대 5까지잖아요. 만약에 최소 1 집어넣으면 3이거든?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2 집어넣어도 발생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n이 6일 때 m값이 양수인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건 7, 8, 9, 10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하나만 더 보자. 그럼 n이 6일 때 음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관찰해 봅시다. 자, m값이 0보다 작은 음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4하고 이제 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오므라지는 범위다 보니까 마이너스 m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쳐다볼 건데, 역시 쟤도 요런 데에 들어가 줘야 돼. 마이너스 me. 그래야 이제 4만 뽑아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는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결국은 m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아까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럼 좀 더 명확하게 갑시다. 이제 n이 5, 6, 7, 8, 9, 10일 때는 m값은 마이너스 4야. 다시. 이제 m값이 마이너스 4일 때에는 n은 5부터 10까지 전부 다 가능한 상황이야. 그죠? 공통정수가 지금 4인 거 보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냐면은 이거는 이제 4 빼서 6개입니다. 그러면 m값이 마이너스 5일 때는 안 되나? 또 봐야죠. 자, m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m값이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이제 이 범위에서는 저게 돼버리지. 공통범위가 4, 5 두 개가 돼버려. 그 누군가 얘기하겠지. 선생님 아까 n이 5일 때 됐잖아요.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5일 때에는 n 값이 될 수 있는 건 저 5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 오케이. 자, 결국 뭐냐면 여기 방금 전에 두 개 썼던 것은 하나는 여기서 캐칭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서 카운팅 했으니까 요거 내가 볼 필요가 이제 없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봐야 될 분홍 색깔은 다 썼어요. 자, 여기 이제 8, 13, 19, 20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특히 정수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자연수 범위에 있고 그 자연수 범위가 여러분들이 좀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경우가 되면은 한 땀 한 땀 집어넣어가지고 규칙을 찾는 것도 괜찮다.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는 문자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범위에 존재할 때는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서 규칙을 따져보는 것도 이제 괜찮다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네, 이어서 2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차당식 AX와 2차당식 BX는 최고차항 계수가 모두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에 보면은 AX, B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끊어보고. 자, 그러면 뭐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얘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몫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나 조건. bx를 제곱한 놈은 그 놈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16x-16이래요. 자, 끊어보고 다시 내가 bx를 제곱한 놈을 이렇게 써볼게요. x-2, x-3 바로 가겠습니다. 그때 몫은 qx라고 봤고요. 나머지가 16x-16이래요. 자, 16x-16도 이렇게 쓸까? 센스 있게? 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렇게 써볼게요. 좋습니다. 여기 바뀌었네. 3x니까 여기가 여기 1돼야죠. 자, 이렇게 이제 가나 조건 썼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에 보면은 b2가 0보다 크대요. 자, b2가 0보다 크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자, AX는 QX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AX는 QX를 인수로 가질 때, 그런 얘기인가 봐. 자, 그랬을 때, A 3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 자, A 3의 값을 구해보세요. 결국 A 값을 구하라, A의 그 식을 구하라는 거 아닌가요? 규례원 가보자, 일단. 한 땀 한 땀 첫 번째 가볼게. 일단은, 뭐가 보였냐면, B2가 0보다 크대요. 지금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한데, B2가 0보다 크대요. 자, 그 얘기 나왔거든?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에 보시면 나머지를 우리가 16으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보시면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P2의 제곱이 누구다? 16이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나 봐. P2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얘를 4로 보겠다라는 거구나. 자, 하나만 더 가볼게. 그리고 또한 동시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제로가 나와요. B1이 제로라는 거지. 그럼 bx의 하나의 인수를 이미 찾아놓고 출발하는 상태인 거야.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아까 첫 번째 가족권에 보시면은 ax, bx 곱한 놈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b1, bx가 x-1을 하나 갖잖아요. 적어도.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혹시 bx가 저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나?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문제 써 있었죠. 모두 1이라고. 그러면 가정 하나 할 수 있겠다.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아니 bx가 x-1의 제곱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안 돼요. 왜? b2가 4였거든?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요. b2가 1 나왔다? 이건 나한테는 모순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은 버리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가정은 뭘까? 자, 그러면
일단 bx가 2차 방식이니까 1차를 두 개 갖고 있을 텐데 그놈이 하나는 알아야 돼. 나머지 하나를 지금 내가 모르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 그럼 저기 나와 있는 하나는 누구 거야? A 거라는 거죠. 그래서 A가 x-1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저기 나와 있는 스몰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2 집어넣었을 때 4 나온댔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었다 이거야. 2 집어넣으면 1, 2 빼기 a가 4라는 건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괜찮? 자, 그래서 이후부터는 요 놈안에 그냥 x 플러스 2라고 놓고 이제 풀어 제껴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아까 마지막에 뭐였냐면 AX는 QX를 인수로 가져요 라고 했거든요. 저 QX가 누구냐면 나 조건에 나왔던 QX입니다. 야, 그럼 저 QX를 어떻게 구하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방금 BX를 구했지? 근데 BX를 뭐 했다고? 제곱했네? 오케이. 그럼 나도 BX를 제곱하는 것 좀 봐야겠어. 그냥 계산 문제인데 해볼게. 제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왔고요. 여기다가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이렇게 쓰여 지나가. 뭐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어차피 계산 내가 할 거잖아. 여러분들이 안 해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 지금 오른쪽에서 x-1이 같이 있었거든요. 묶으면 x-2 그다음에 여기 qx 나와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친구. 플러스 16. 그러면 아까 우리 제곱한 거 중에서 적어도 x-1을 하나 딱 빼버리면은 x-1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그리고 나서 무슨 요것이 x-2 qx 더하기 16이다 이런 얘기네. 전개해보자. 전개했을 때 x의 세제곱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데 넘겨서 마이너스 20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x-2가 인수라는 것쯤은 방금 우변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해보자고. 1, 3, 0, 마이너스 20 쓱쓱 여기 1을 툭 써버려서 1, 2, 5, 10, 10 20. 아하, 그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QX가 누군지 명확해졌구나. 근데 아까 AX 최고차 항의수가 뭐라 했어? 1이라 했죠. 몇 차단 항식이라고 했어? 3차단 항식이라 했죠. AX가 1차 있고요. 이쪽 자리가 누구였다? 저쪽 자리가 QS였다는 얘기네. 그리고 난 그 QS가 누군지를 구했네. 해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요? A3의 값을 구하는 문제래. 자, A 3의 값이니까 AX는 또 한 땀 한 땀 써줘야죠, 또 일도. 그래야 또 댓글 안 달지. 자, 5X 더하기 10이라고 딱 써버리고 내가 A3 이러면 2 곱하기 9 15에 25 34네. 그래서 68이 정답입니다. 68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에 있습니다. 자, 복잡하지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자, 이어서 26번 문제 한번 갑시다. 다항식은 고놈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24라고 한다면 뭔가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쓰라는 것 같군.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큐래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보면 두 번째 식에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면서요. 그럼 나는 첫 번째 식을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한번 하라 이거죠. 해서 거기 이제 1, a 더하기 2,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 b 걔를 마이너스 1로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a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쓰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게 때 벌써부터 막 문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니까 하기 싫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시면 안 돼. 이거를 더했을 때 아무튼 문제에서 제로가 나온다면서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b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로 봐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겠지 뭐. 됐습니다. 자, 그런다 문제에 뭐라 나왔냐면 그 밑에 있는 식에서 그렇죠. 얘 자체가 b라고 이미 대놓고 써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한다?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알파 베타라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몇 배? 2배의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a 제곱 될 거고요. 여기 이제 8a인데 10a라고 쓸 수 있네요. 다음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24라고 주어져 있나 봐. 그럼 다 넘겨버리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a가 뭐인? 5인. 자, a가 5면 이쪽에 집어넣어서 b를 구했었다는 거죠. 그럼 b를 집어넣었을 때 25 빼기 25 플러스 1, 6이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11이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린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k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직선 y는 k가 이차함수 g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 cd에서 만난다. 자, 문제에서는 a, b의 길이가 2배의 cd일 때 a, b의 길이가 2배의 cd일 때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이용해서 10k를 구해주세요. 자, 그렇대요. 물론 이제 k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한 땀 한 땀 가볼게. 일단 AB의, 선분 AB의 의미가 뭐냐? 그건 이런 거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놈을 A라고 볼 거고 B라고 볼 거래.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이들의 거리 구하라는 거죠. 이게 K거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도 문제 써 있단 말이야. 보시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걸 문제에서 fx라고 보겠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길이 구하라는 것은 두분의 차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분의 차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콜 제로라고 했을 때 두분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돼요?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근해공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버리면 저놈이 나와. 그럼 누군가는 했겠지. 선생님 해봤는데 절대값은 없던데요? 절대값은 없죠. 근데 두 근의 차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절대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아니 A가 음수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음수일 때는 집어넣었을 때 양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절대값이라는 장치를 써놓은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은 뭐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면 뭐 조금은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 정도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왜 설명했냐? 아니 얘와 얘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이제 요 놈이 얘랑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선분 AB를 구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k일 때라고 해서 저 k를 넘겨줘 버리면은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될 거고 그랬을 때 두근의 차구하는 즉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자면 절대값 1은 없죠 우리?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쓰겠다 이겁니다. 선문 A, B 끝났죠. 다음 두 번째. 자, 그러한 의미에서 CD도 거기 나와 있는 GX의 형태가 있었잖아요. 자, CD의 길이는 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6과 K와의 관계를 물어본 거고, 이 넘겼을 때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쓰자 이거야. 그럼 절대값 붙였다 쳐. 그러면 CD의 길이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면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넘겼을 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K 이렇게 쓰나 봐. 괜찮?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면 결국 뭐 하는 거다? 선분 AB의 길이는 2배 CD다 했잖아요. 아, 루트 4K 마이너스 4는 2배의 루트 64 빼기 24 얼마야? 40이죠? 40 마이너스 4K를 쓰겠대요. 자, 양변 제곱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넘겨서 써도 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볼래요. 자, 루트를 없쳐. 날라갔죠? 4배의 예죠? 4를 나눠주세요. 그럼 5K가 41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몇 K? 10K 찾는 거라고. 그래서 10K의 정답은 82가 됩니다. 됐나요? 네. 어렵지 않잖아. 이번에 두군의 차, 저번 사실 중간고사 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못 외웠던 친구는 다시 한번 또 공부합시다. 자, 우리는 이어서 2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AX와 최고차항 수가 1인 1차 다항식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족권에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제일 큰 포인트가 바로 가족권이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왜냐면 BX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아, 이건 치환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 한 템포만 더 가볼게요. 자, 치환을 하는 거 굿. 근데 그 BX라는 친구가 1차 다항식이야. 그냥 1차 다항식도 아니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 다항식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2학기 들어가면 하겠지만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줬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보면은 그 문제에서 AX라는 친구가 x-p의 4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x-p의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의 x-p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2의 x-p다. 자, x-p는 그냥 뭔지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그냥 p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는 문제 쓰시면 되는데, 자, 아무튼 문제 보시면 이제 가족권에서는 여기까지는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조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1이 24래요. 그리고 A2가 0래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죠. x-2라는 인수를 A가 들고 있다.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가 놓여져 있다 라고 한다면 나 이렇게 해볼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모양 싸움이니까요. X축의 방향으로 원래 놈의 PX, 그러니까 P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로 해서 X 플러스 P.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데 얘가 일단은 뭐로? X로 한번 묶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묶였다 쳐버리면 이건 지울 거예요. 얘를 내가 뭐랄까 1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 마이, 제로가 되면서 여기서 x-1과 x-2와 x 플러스 1 하면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됩니다. 괜찮?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다시 AX가 궁금해요. 그잖아. 여러분들 AX 궁금한 거 맞죠? 적어도 선생님은 AX가 궁금해요. 그래서
다시 바꿀래. 여기는 x가 들어갈 자리에 x-p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x-p가 될 거고 x-1-p, x-2-p, x 플러스 1-p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왜 쓴 거냐? 2를 집어넣었을 때 빵 나오는데요.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빵 나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A1 집어넣었을 때 24가 나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일단 하나씩 한 템포씩 볼까요? 내가 만약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2-p 1-p -p 3-p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p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보이죠? p는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이것 중 하나겠지 뭐. 됐습니다. 다음 A1을 집어넣었을 때 24가 나온대요. 근데 그 원 집어넣어 볼게요. 원 집어넣었을 때 1-p -p 그 다음에 누구야? -1 -p 다음 2-p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헷갈린다. 선생님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래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안 바꿔 상관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 현재 얘가 얼마다? 24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잘 봐요. 이거 바로 전, 이거 다음, 그 다음에 이거 전이잖아, 그지? 연속적인 내수의 곱입니다. 24 끝났지? 이거 4, 3, 1이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미가 4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P는 3이어야 한다는 거지.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P 값을 구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A 그 식을 다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쪽으로 와서 그럼 이제 AX가 P가 지금 3이니까요. X 빼기 3, X 빼기 4, X 빼기 5, X 빼기 2 이렇게 썼는데 이 문제가 그냥 앞에 문제들처럼 뭐 대입해서 뭐 값을 구하는 거였으면 매우 땡큐였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AX를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수학은 머리 모양 싸움이 있어야죠. 여기 지금 4개의 연속적인 1차당식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요렇게로 묶어주고 요렇게로 묶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7x라는 놈이 존재하잖아.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치환을 통해서 조금 이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7x를 t라고 설정해보자. 그럼 저 a라는 놈을 누구로? t-12, t 플러스죠? t 플러스 12랑 다음에 t 플러스 10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저놈을 누구로? t-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궁금한가 봐. 그런 얘기라고. 그럼 나 뭐 집어넣으면 돼?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t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 13 곱하기 11 13, 13 143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복잡하지만 한 땀 한 땀 따라가다 보면은 규칙성이 보였던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돈을 해봐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2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수가 1인 두 당식 AX,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X를 BX로 나누었을 때 몫은 BX 더하기 X로 나머지는 BX 빼기 X제곱으로 쓰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긴 것 같으니까 한 땀 한 땀 쓰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AX를 누구로? BX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bx 더하기 x로 봤고요. 나머지를 bx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쓰겠대요. 다음에 나조건에 보시면 ax는 bx 마이너스 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ax는 bx 마이너스 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 뭔가 좀 막 반복되는 게 b가 반복되긴 하는데 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2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a2의 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ax를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또 우리가 또 이런 거 많이 했네. 그지? 뭘 많이 했냐면, 아니 내가 지금 보니까 b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x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bx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차수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와 너 사이에 차수 차이가 존재하려면 결국 우리 bx는 x제곱 어쩌고 해요 그런 얘기죠. 물론 이 다음부터는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ax 더하기 b라고 표현은 살포시 해두겠습니다. 저렇게 bx를 결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또 뭐냐? 아니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씩 모두 다 ax를 나타내고 있는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두 번째에서는 bx-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하나의 나한테 인수라는 건데 근데 첫 번째 식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 야,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 이럴 때 간단하게 쓸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야. 아무튼간 중요한 건 얘가 그나마 좀 우리한테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쟤를 일단 잘 모르겠어서 여기 P 없죠? PX예요 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BX라는 친구를 PX 더하기 X라고 써보겠다 이거야. 선생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얘가 하나의 식이었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막 걸쳐있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간단하게. 뭔 말인지 됐어? 간단하게 쓴다. 자, 그러면 px 더하기 x로 바꿨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안 바꿔도 상관없거든? 그럼 얘를 안 바꿀 거면 여기를 바꿔줘야 돼. 그게 더 불편하지 않니? 그지? 그럼 가볼게. 자, ax는 저거 이제 뭐라 쓸 거야? p x 더하기 x다 라고 첫 번째 써버리고 그 다음 번째 p x 더하기 2x다 라고 써버리고 다음 뭐라는 거야? p x 더하기 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제 선생님 잠깐만 px를 p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p제곱 3x의 p 2x의 제곱 x제곱 근데 여기 p가 있네요. p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 ax가 저렇게 바뀐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쟤는 얘하고 똑같은 거거든. p로 묶인 다가 포인트인 거고 p는 몇 차당식인데 2차당식이에요. b가 이렇다라면 p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빼기 x만 하겠죠. 그럼 끝났네. 뭐를?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p로 묶여질 수 있는 놈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x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근데 p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당식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놈 자체가 나에겐 px구나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뭘 구할 건데 야, px 구했으면 이제 a2 구하러 가야지. a2 구할 건데 나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p2가 뭔데? p2는 6이라고 쓸 거네. 그럼 나 a2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자리에다가 a2 구하면 이 집에 두면 되는 거야. 6 더하기 2, 8 6 더하기 40 6 2 빼기 4란 말이야.
그러니까 80, 요거 4네. 84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복습할 때 여러분들 손으로 풀었을 때 느낌이 다를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자, 두함수 fx, gx가 있다.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x가 a보다 작을 때 함수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개수와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m이라고 볼 거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하자.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m 더하기 n은 3이라고 관찰을 하시겠디야. 자, 그런 상태에서 실수 k가 존재하도록 모든 a 값의 범위는 a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래. 하여 이 문제는 p 곱하기 q의 값 좀 구해볼래? 뭐 이런 문제인가 봐요. 자, 단 pq는 상수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일단 다시 첫 번째 줄로 보시면 이런 거네. fx는 2차고 gx가 1차입니다. 우리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사이에는 최대 2개. 그렇다면 그 하나 어디서 나와야 돼? 1차와 1차에서 만나줘야지. 그 1차와 1차에서 만나주려면 아무튼 두 함수의 기울기는 달라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모든 함수, 모든 범위에서가 아니고요. x가 a라는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근해분리 문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우리가 근해분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근해분리를 쫙 그 뜻을 나열해주면 이런 얘기죠. 근해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제는 x가 a라는 기준점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근해분리 문제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볼 거냐? 첫 번째, fx하고 누구와의 관계? x 플러스 k와의 관계. 우리가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는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자, fx가 누구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예요. 그럼 넘겨버리면 6x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되는데 이게 지금 모든 실수 범위가 아니란 얘기죠. 두 개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지. 자, 두 개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 어느 범위에서 x가 a보다 작은 범위, 즉 a가 여기 써있는 얘기예요. 괜찮? 우리는 이 식을 그냥 새로운 식이니까요. p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한테는 px가 되는 거예요. 근해분리. 몇 개의 조건 따져라? 3개. 뭐? 함축판 따져보자 했던 거 기억나죠? 자, 함. PA가 0보다 뭐하다? 크다. 라는 것. 자, 근데 크다라는 것도 좀만 더 가볼까?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거 찾는 거지. 등호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작은 쪽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등호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지금 K의 범위 찾는 거죠. 아, 근데 A 범위는 구하는 건데요? 아, A, 자, 그렇긴 하지. A 그렇긴 한데 일단 그래, 오케이. 이때 얘기합시다. 자, 여기 됐죠? 다음에 축 볼게요. 축. 자, 우리의 축 자체가 3이야. 그러면 3은 누구보다? A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A가 더 커요. 3보다. 다음 판별식 보겠습니다. 자, 판별식 봤을 때 N은 4분의 D 가능해요.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저놈이 0보다 뭐 해야 한다? 커야 된다. 자, 보시면은 A랑 K 섞여 있고 A의 범위가 나왔고 K의 범위가 나와 있는 뭐 그러한 상태인가 봐요. 근데 이 문제 보시면요. 그 끝에서 두 번째 줄에서 실수 K가 존재하도록 이랬어. 그러니까 K가 일단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K가 중요한 거야. K의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K가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6A보단 작아요. K가 마이너스 9보다는 커요. 이렇게까지 일단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쓸까? 됐니?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동시에 뭘 만족해야 되냐? 거기 1차 함수 마이너스 2x 랑 얘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던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랑 넘겨서 요렇게롬 세팅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x죠? 넘겨요. 2분의 3x라고 써버리고 여기 2분의 5 마이너스 k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x는 3분의 2에 2분의 5 마이너스 k가 바로 x인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난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문제 뭐라 했어요? 우리 세 번째 줄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지금 관찰을 해보면 좋을 거냐면 지금 이제 gx라는 친구는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친구고 저기 누구야? x 플러스 k라는 친구는 이렇게 뻗어나가서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넘겨서 하나의 1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본 거고 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친구를 qx라고 관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의 qs는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친구인데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냐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 같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친구는요,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얘보다. 자, 1이 돼버리는 거야. 자, 다시.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게 맞지만, 끝에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실수 K가 존재하도록 이랬으니까, K에 대한 범위를 세팅하는 게 맞아. 그래서 얘를 K는 하고 바꾼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3분의 1 나눠요. 2분의 3A 써버려요. 넘겨요. 그러면 이게 A였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K의 범위가요. 넘겨서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분의 5 마이너스 3A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뭘 다 왔냐면 얘네들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야. 자, 한 땀 한 땀 가보자. 마이너스 9보다 커야 해요.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6a보단 작아야 안 돼. 미안합니다. a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분다 안 되죠? 그래. 그거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렇고 다 이쪽을 바라보는 친구란 말이야. 이쪽을 바라보는 친구다. 그러면 존재라는 게 하려면 일단 얘는 마이너스 9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얘도 마이너스 9보다 오른쪽에 존재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가볼게. 2분의 5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면 되는데 그죠? 공통범위가 존재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잖아. 오케이? 이 문제 보시면은 꼭 이게 두 근, 이거 맞죠, 이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맞지. 근데 존재하려면은 등호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는 거야. 한 놈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붙여버리면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선 2 곱해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8보다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8에 넘겨서 마이너스 23이죠. 요거보다는 커야 한다. 그래서 a는 작아야 돼요. 3분의 23보다. 자, 하나 더 볼게. 저기 나와 있는 a제곱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죠. 넘기면 어머 3이 아닌 모든 실수네. 그지? 그런데 아까 축의 방정식이 축의 위치에서 a는 3보다 크다 했거든.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3보다 크고 3분의 23보단 작은, 그게 바로 a의 범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pq라고 했고요. 저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p랑 q를 곱한 게 궁금하다는 거였어. 그래서 23이 정답이 됐니? 다. 자, 이렇게 해서 어이구, 저 29번이 아니고 30번 문제인데 내가 저거 안 바꿔놨구나. 그래요. 이거 30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끝났는데, 특히나 이 30번 문제도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다 보니까 반드시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다시 2번, 3번은 풀어 보셔야 되고요. 혹시나 지금 사전자리 문항 중에서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걸 응용해서 이 기말 범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전 문제는 다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